내가 소송을 해서 이렇게 피해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내가 다 물어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사건마다 다릅니다.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물리게 하는, 당연히 물려야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형사소송에서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고소한 다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그 합의금에 플러스해서 변호사 보수까지 또는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그렇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에는 이렇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만약에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한다면 소송 비용을 물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상대방 소송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 비용은 소송 그 판결문에서 주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소송 주문을 보시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내지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고였고 전부 승소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물려야겠죠. 내가 소송을 해서 이렇게 피해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결정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소송을 청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1,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 2번에 해당되는 내용만 받아들여지고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각이 되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의 3분의 1을 상대방이 부담하고 소송 비용의 3분의 1을 원고가 부담하는, 이렇게 소송 비용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고가 여러 명이다. 그럼 피고 1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이렇게 확정이 되고, 피고 2에 대해서는 반씩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피고 3에 대해서는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구분돼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소송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인지는 소를 제기할 때 드는 세금 같은 것이고요. 송달료는 등기 비용이에요. 상대방에게 우편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소송 비용에 그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을 신청했다면 증인 여비 등도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소송 비용 청구 한도에 있어서 대법원 소송 비용 등의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료표를 보시면 300만 원 이하까지는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 비용은 3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가가 1억 3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구간을 보면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까지의 부분이 해당되겠죠. 740만 원 플러스 740만 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소송 목적의 값에 1억 3천만 원을 대입을 시키면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에 100분의 4는 120만 원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시면 12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740만 원에 120만 원을 더하면 8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소가가 1억 3천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6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소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소송 판결문을 보시면 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원고가 부담을 한다든지 피고가 분담한다 또는 각자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위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려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걸 따로 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제기해서 거기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나면 그제서야 그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심에서 내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항소심 비용도 내가 승소를 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내가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급별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인지대 비용이 1.5배 더 증액되게 되고요.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2배, 원심에 비해서 인지대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비용도 나중에 상대방에게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 비용, 소송 비용 패소하면 다 물어줘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민사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